자, 로봇 시대의 인간의 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310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자, 이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그러면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봤더니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역사에서 그것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인류의 과거죠.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발달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무엇과 무엇을 발휘했다.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왔다. 어디에서? 결핍과 고통을 통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했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몸소 알게 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핍과 고통이 인간답게 만드는데 이것을 어디를 보고 알았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계에는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 이렇게 고통과 결핍을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 감정이 고통과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인간과 기계로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도 나왔죠. 기계에 부여하진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 인간의 약점이죠.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이젠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는 인간의 약점, 부족함과 결핍,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의 특징,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중간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날개 질문 볼게요. 글쓴이가 결핍과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인간이 있고 이제 기계, 로봇이 있겠죠. 인공지능은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결핍과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그런데 로봇은 느끼지 못해요. 감정이 없어서. 그러면 결핍과 고통을 느꼈을 때 인간은 무엇을 발휘하냐?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이것으로 대응을 하는데 로봇은 이러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결핍과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발달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간만의 인간 고유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기계와 로봇과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간이 결핍과 고통을 느꼈을 때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통해 알았어?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인간은 과거에도 결핍과 고통을 느끼면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대응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자,
자, 다음 이제 끝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부분은 굉장히 짧죠?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생이다. 인간 고유의 속성인 무엇과 무엇을 발휘하면서 속성이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공존과 로봇을 활용하면서 로봇과 함께 이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생존할 방법을 여기서 찾을 것이다 라는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이 사람은 이제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죠.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인간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로봇을 통제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한다. 첫 번째로. 이것이 하나의 과제 1이었죠. 선생님이 본문에서 설명한 과제 1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이거 해결 방안은 도덕적 기준을 만들자. 또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하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 법적인 측면이었어요. 지금 없는 법이니까 법을 만드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입법자들이 할 법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었고, 로봇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만 작동하게 설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이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인간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로봇을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 해결 방안은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인 감정과 의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감정과 의지를 활용하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인간만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만의 특성은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적. 그 다음에 결핍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무엇을 발휘했죠? 유연성과 창의성을 이제 발휘하는 게 인간만의 특성이다. 그래서 감정과 의지, 유연성과 창의성의 발휘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려면 인간만의 특성을 찾아 인간의 이러한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만의 특성은 뭐였습니까? 요거였죠. 감정과 의지, 또 유연성과 이제 창의성이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인간만의 특성 정리해보기. 감정에 따라 감정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었죠.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다음에 결핍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유연성과 무엇을 체득했다? 몸소 익혔다? 그렇죠. 유연성과 창의성을 익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특성은 감정과 의지, 유연성과 이제 창의성입니다. 극복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려면 인간만의 특성을 찾아 인간의 무엇을 높여라?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였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번 글쓴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써보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이 이제 편리해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인간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안전과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였죠. 이제 축복이냐 재앙이냐라고 했을 때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거죠. 방안 첫 번째는 로봇을 통제하는 것이었고요. 로봇에 관한 것이었죠. 이게 이제 과제 1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 2.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제시한 두 가지 과제 중에 두 번째,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 사람이 해결 방안을 제시했었죠. 자,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이나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해보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었죠?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이 하는 것이었고, 로봇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작동하게 이제 설계하자. 이건 누가 하는 것이었죠? 과학자, 기술적 측면에서의 과학자가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법자들이 하고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 입법자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각 개인이 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 뭘 찾아라?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인 감정. 인간만의 특징이 뭐였죠? 감정과 의지였죠. 의지를 강화해라. 인간만의 특징이 뭐였더라? 감정과 의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고유의 속성인 또 무엇을 발휘해라? 유연성. 인간만이 가지는 거죠.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 고유의 특징 감정과 의지, 유연성과 창의성을 이제 발휘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방안을 이 사람이 제시했습니다. 다음 3번. 글쓴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해보자. 어떻게 적대적인 관계였나요? 아니죠. 공존, 공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속성이 뭐라고 하고 있죠? 속성인 유연성과 무엇을 발휘해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로봇을 잘 활용하면서 인간에게 이롭게 활용하면서 이런 로봇과 공존, 공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공존, 여기 이제 공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의견이 정리됐습니다.